나는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근처에 오래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고시원은 시설이 낡았고 방도 좁았지만 싼 월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다. 내가 묵었던 방은 복도 끝에 있어 다른 방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조용히 지낼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지만 반대로 늦은 밤에는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과제를 하다가 새벽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잠에서 깨보니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 같았지만 점점 더 귀를 기울여 듣자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였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새벽에 잠든 터라 금방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내가 묵던 방에 옆방에 살던 친구를 만났다. 그는 밤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혹시 나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물었다. 나는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리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친구는 자신의 방문에 길게 긁힌 자국이 나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다. 친구는 장난으로 누군가 놀래키려 했던 것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며칠 후 나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 고시원의 긴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피곤해서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눕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거짓말처럼 바로 내 방의 벽에서 들렸던 것이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속에서 불안함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며칠 후 고시원의 관리인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삿날이라며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하셨다. 나는 다른 방 사람들과 함께 청소를 도와드리기로 했다. 우리는 복도의 방들을 살펴보면서 쓸데없는 물건들을 버리기 위해 짐을 정리했다. 그런데 한 방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 그 방은 새로운 사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빈 방이었다. 힘을 주어 문을 열자 먼지가 가득한 방엔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다. 짐을 정리하다가 나는 한 벽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은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호기심이 동해 몇 페이지를 넘겨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이 고시원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쓰여 있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은 벽을 긁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일기장의 주인도 같은 소리를 듣고 불안해했던 것 같았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뭔가가 나를 보고 있어. 도망칠 수 없어. 라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고시원 생활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기장을 옆 방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친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내 말을 듣고는 곧바로 다음날 고시원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나 역시 불안을 떨칠 수 없어 친구와 함께 이사를 나가기로 했다. 다음날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삿짐을 싸고 빨리 고시원을 떠났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그곳에서 느꼈던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친구들과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후로도 한동안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고시원을 떠난 후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낡은 고시원과 벽을 긁는 소리를 생각하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후로 그 고시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 일기장 주인이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누군가가 그 고시원에서 아직도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부디 무사히 그곳을 떠나기를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한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춥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으스스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값싸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부동산 광고를 보고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자신들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선 날 그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밤중에 이상한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소리를 내며 집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소리와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했어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종종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지거나 주방 싱크대의 수도꼭지가 홀로 열려 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기분이 나쁘다며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설득했지만 이미 집을 구하는데 쓴 돈이 많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마을 주민에게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50년 전 한 가족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선지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불행을 겪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민은 작은 목소리로 집안 어딘가에 그 가족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던 부부였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꾼 뒤로 부부는 그 여인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부부는 다락방에서 낡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그 가족의 막내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빚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를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하지만 너는 달라. 제발 이 집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던 슬픔과 원한의 기운이 미세하게나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작은 절을 찾아가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더니 집으로 찾아가 정성을 다해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은 모두 사라졌고 부부는 무사히 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며 때로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 집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 집의 첫날 밤은 무서웠지만 부부는 그저 유령 같은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에 관한 소문은 계속 돌았지만 이제는 공포보다는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 펜션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곳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경치도 좋아 보여서 기대가 컸다. 펜션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것이었지만 내부는 필요한 시설이 꽤 잘 갖춰져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여행의 설렘을 안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이 근방에서 전해오는 도시 전설을 꺼냈다. 그 전설은 몇십 년 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었다. 한 여자아이가 실종되었고 끝내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람들이 그녀가 아직도 이 산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우리는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여겼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새벽 1시쯤 되어가니 피곤함이 몰려왔고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머무는 방은 2층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는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창문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방을 어슴푸레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려던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때문에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귀 기울인 끝에 그것이 누군가의 발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내 방 앞에서 멈추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고 숨을 죽인 채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3번 두드렸다. 나는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렸고 내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친구들이 장난치는 걸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 전설 속의 여자아이가 나를 찾아온 걸까? 그러나 문을 열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두드리던 소리는 곧 멈췄고 복도에서 울리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른 친구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방 창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또 다른 친구는 밤새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일이 서로의 장난일 리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우리는 그날 짐을 싸서 서둘러 펜션을 떠나 도심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내내 서로 아무 말 없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어떤 의미인지 모를 침묵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2번 다시 그 펜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났던 것인지 아니면 술과 피로에 취해 잘못 본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산속의 펜션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밤에 공포를 안겨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인터넷에서 전해 들은 여러 공포 썰 중 하나이자 실제로 경험한 적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 펜션은 낮에는 그저 평범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이유일지도 모른다.